여기 적용한 제품은 실한벽지 월가드 샌디멘트 컬러예요. 벽과 천장을 동일한 벽지로 시공해서 분절 없이 하나의 톤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월가드가 표면 강도가 되게 좋아요. 훼손이나 오염에 강해서 저는 요즘 거의 이걸로 씁니다. 디아망 포티스 대 신한 월가드. 무조건 가장 비싼 자재를 써야 고급스러운 집이 된다는 착각, 오늘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33평 아파트인데요. 마감 디테일을 살려 공간을 고급스럽고 질리지 않게 디자인했어요. 어떤 마감재를 썼는지, 숨어있는 노하우가 뭔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관 타일은 무조건 키우세요. 현관 타일은 밝은 베이지 톤에 1200에 1200각 대형 타일을 깔았어요. 신성그룹 191 제품입니다. 보통 많이들 쓰는 게 600에 1200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타일을 키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지 라인이 줄어듭니다. 타일이 크면 그만큼 줄눈이 적게 들어가요. 줄눈이 적으면 일단 청소가 편합니다. 현관은 신발에서 흙먼지가 계속 떨어지는 공간인데 줄눈 사이에 때가 끼면 그게 제일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면이 넓게 딱 떨어지니까 공간 자체가 정돈돼 보여요. 호텔 로비도 굉장히 큰 타일을 쓰거든요. 이런 스케일이 고급스러움을 좌우합니다. 근데 큰 타일은 뭐 좀 비싸지 않나요? 물론 더 비싸긴 하지만 현관에 적용할 때 600에 1200각하고 비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왜냐면 현관은 크기 자체가 작아서 타일 몇 장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타일 등급을 한 단계 올린다고 해서 전체 견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훨씬 좋아요. 현관 바닥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재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똑똑하게 비용을 쓰는 방법입니다. 현관 왼쪽을 보시면 스타일러가 매립되어 있어요. 보통은 드레스룸이나 안방에 많이 넣으시죠? 그런데 저는 현관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스타일러라는 게 가족 전부가 같이 쓰는 기기거든요. 이 집은 부부와 성인 자녀 두 분, 네 식구가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스타일러가 안방에 있으면 자녀분들이 쓰기가 좀 번거롭겠죠? 그럴 때 이렇게 현관에 넣어두면 외출하면서 꺼내 입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집어넣고 동선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가전제품 위치를 잡을 때는 항상 사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좋아요. 현관에 스타일러 둘 때 혹시 미리 챙겨야 하는 시공 디테일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 지지면이에요. 스타일러는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동이 상당해요. 그래서 바닥을 온전히 받쳐줄 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현관 디딤석 높이에 딱 맞춰서 스타일러 디딤판을 만들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했어요. 두 번째, 뒤쪽 여유 공간이에요. 기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구를 매립하더라도 뒤에 공간을 남겨둬야 합니다. 딱 맞게 짜버리면 진동이 그대로 가구로 전달되거든요. 스타일러 제품이 보통 600 깊이니까 여유폭 20 정도를 줘서 620 정도 장을 짜주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거울도어가 달린 신발장이 있었어요. 장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도어만 바꾸면서 재활용했습니다. 나머지 신발장도 살릴 수 있었지만 스타일러 장을 짜고 레이아웃이 바뀌면서 이쪽에 있는 장만 재사용하기로 했어요. 상부에 있던 서라운딩을 제거하고 도어를 새로 달아서 천장 끝까지 올렸더니 겉으로 봐서는 리폼한 티가 전혀 안 나요. 가구 색상은 한솔 클레이 크림입니다. 이렇게 가구 리폼을 하면 얼마나 비용이 절약되나요? 새 걸로 제작하는 것보다 약 40% 정도 아낄 수 있어요.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지만 가구 톤이 다를 때도 깔끔하게 맞추실 수 있어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리폼할 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몸통이 멀쩡하면 겉만 바꿔줘도 완전히 새 가구가 됩니다. 두 번째, 내부 구성이 내 성향에 맞는가. 작은 붙박이장이나 신발장은 기본 구성이 대체로 잘 되어 있어요. 새로 짠다고 해도 특별한 모듈을 넣지 않는 한 결국 기존이랑 똑같은 구성이 나옵니다. 똑같은 게 나오는데 굳이 돈 더 쓸 필요 없는 거죠. 리폼한 신발장과 스타일러 사이에는 새로 장을 짜 넣으면서 가운데 오픈 공간을 두었어요. 일반적인 도어로 막혀 있다면 현관이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서 공간을 터주고 조명을 넣으면 한결 여유 있어 보입니다. 중문 디자인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게 간살 중문인데요. 간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적으로 튼튼해지지만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요. 간살 개수를 줄이면 유리면이 살아나면서
그 자체가 포인트가 됩니다. 넓은 면이 보이니까 훨씬 깔끔하고 모던해 보이죠. 여기는 가로 한 줄에 새로 살 때 한쪽에 최소한으로 넣었어요. 유리 면적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패브릭 접합 유리를 써서 포인트를 줬고 프레임을 한솔 조슈아 라이트로 마감했습니다. 중문 타입은 상부 구동형이에요. 위에서 잡아주는 방식이라 바닥에 레일 없이 깔끔합니다. 상부 구동형 슬라이딩 중문을 쓸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첫 번째, 문짝 폭입니다. 레일을 매립 시공할 때는 문짝 폭을 1200 이내로 잡는 게 안전해요. 이보다 넓어지면 무게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레일은 반드시 고중량 레일을 쓰세요. 중문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 무게를 위에 매달아 놓고 오랫동안 좌우로 밀고 당기면 레일이 취약해집니다. 문이 처지거나 소리가 나거나 심하면 이탈하기도 해요. 고중량 레일을 써야 10년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어에서도 비용을 아꼈습니다. 준공한 지 10년 미만 아파트라면 방문 상태가 대부분 괜찮아요. 기존 도어 사진을 보면 문틀에 넓은 몰딩이 되어 있어요. 이걸 제거하고 12mm 문선으로 정리해주면 선이 간결해지면서 디자인도 훨씬 좋아집니다. 12mm 문선이 좋은 이유가 문틀을 필름하고 벽은 도배잖아요. 이렇게 재료가 다를 때 두 재료가 만나는 지점에서 마감선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벽을 도배로 하신다면 12mm 문선 추천드립니다. 이 집의 문틀과 문짝은 영림 PX451 필름으로 감쌌고요. 손잡이는 도무스 90으로 썼는데 안방 히든도어만 빼고 전부 통일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손잡이까지 맞춰줘야 집이 정돈돼 보입니다. 다른 디테일도 좀 보여드리면 발목등이 있어요. 디자인 소금의 시그니처죠. 밤에 물 마시러 나올 때 전체 등을 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발밑만 은은하게 비춰주는 조명입니다. 바닥재는 동아마루 아이코닉 사하라 라이트예요. 650에 1210으로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마블링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집처럼 전체 마감재를 단순하게 가져가는 집은 자칫하면 바닥이 밋밋해서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무늬가 조금 있는 바닥재를 쓰면 심심하지 않으면서 과하지 않게 잡아줍니다. 거실벽은 단순할수록 고급스러워집니다. 거실 아트월은 집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고급 자재를 써야 포인트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덜어내고 선을 잘 정리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실 디자인을 잡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안방 도어 위치였어요. 현관에서 복도를 따라 쭉 걸어 들어오면 안방 문이 정면으로 보였거든요. 이러면 공간이 좀 어수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벽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안방 도어를 히든도어로 바꿨어요. 벽처럼 읽힐 수 있게 선을 단순화하고 손잡이 없이 매끈하게 마감했습니다. TV박스는 완전 매립으로 풀었는데요. 벽면과 1:1로 만나도록 설계했어요. 아트월이 단순하게 깔끔해지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공간이 훨씬 넓어 보여요. 시선을 잡아채는 게 없으니까 벽이 뒤로 물러나 보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아요. 화려한 아트월들이 처음엔 멋있어도 한 3년 지나면 질리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을 가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받아주는 배경이 심플하면 가구나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기가 좋아요. 공간을 멋있게 만드는 게 꼭 비싼 자재를 넣거나 설치물을 추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최소한으로 덜어내는 게 공간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치트키입니다. 기존에도 우물천장이 있었는데 등박스가 따로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천장을 재사용하면서 등박스만 살짝 더 추가해줘도 간접 조명 덕분에 공간이 훨씬 높아 보이고 고급스러워집니다. TV처럼 자주 시선이 가는 벽체에는 비디오폰 같은 기물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소파벽으로 옮겨줬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디오폰은 통신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업체를 꼭 따로 섭외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전기팀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 나쁘게 단선이 되면 벽을 다시 뜯어야 될 수 있어서 꼭 통신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벽체는 도배로 마감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도배를 했는데 도장 같은 퀄리티로 나오는 거죠. 도배지를 서로 딱 맞대서 시공하면 이음매가 안 보입니다. 여기 적용한 제품은 칠한벽지 올가드 샌디멘트 컬러예요. 벽과 천장을 동일한 벽지로 시공해서 분절 없이 하나의 톤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월가드가 표면 강도가 되게 좋아요. 훼손이나 오염에 강해서 저는 요즘 거의 이걸로 씁니다. 디아만 포티스 대 신한 월가드. 신한 월가드 두 개가 동급인데 저희 집에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월가드라고 합니다. 포티스는 제품 자체에 수축이라는 팽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취급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같은 작업자가 시공해도 현장 컨디션에 따라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본사에서 내려오는 시공 집준서가 A4 한 장을 꽉 채웁니다. 집준서가 그만큼 두껍다는 건 시공이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반면 월가드는 시공성도 제품성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티스든 월가드든 벽지가 굉장히 얇아요. 이런 얇은 도배지는요, 바탕 정리를 잘 해줘야 해요. 바탕이 안 잡히면 아무리 좋은 도배지를 써도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인테리어 하기 전에 커튼 박스 꼭 확인하세요.
순정 상태의 아파트는 커튼박스가 보통 14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커튼박스에 간접 조명도 넣고 자동 커튼도 하는데 140은 턱없이 부족해요. 자동 커튼 레일을 2줄을 넣는다면 220에서 240 정도는 확보해 두는 게 좋고요. 암막 커튼 한 장만 넣으실 거면 180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콘센트도 많이들 깜빡하시더라고요. 자동 커튼이든 전동 블라인드든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콘센트를 미리 넣어둬야 합니다. 특히 전동 블라인드는 양쪽으로 콘센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용할 모델을 미리 확인하시고 업체에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 실용성 다 갖춘 대면형 주방, 이렇게 따라하세요. 대면형 주방이 가장 예쁠 때는 공사를 마치고 입주한 직후입니다. 막상 살면서 주방을 예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정리를 잘한다고 해도 설거지거리 나와 있고 양념통이 나와 있고 지저분하게 산만한 주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하면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방을 이중 구조로 나누는 거예요. 앞쪽은 홈바, 뒤쪽은 메인 주방, 이렇게 분리해서 설계하는 거죠. 지저분한 살림들이 보이지 않아서 좋고 주방 디자인도 예쁘게 뽑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도 라운지 바에서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먼저 아일랜드 길이 2600인데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면부는 안방 벽까지 쭉 확장해서 3700까지 늘렸어요. 이렇게 하면 가로선이 길어지면서 주방의 좌우폭이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아일랜드 깊이는 1100으로 잡았는데요. 이 정도 깊이는 돼야 양쪽으로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전면부는 서랍 2개, 간단한 식사할 공간으로 구성했고 안쪽에는 싱크볼 공간을 제외하고 전부 서랍으로 풀었어요. 서랍이 여닫이 수납보다 안쪽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성은 훨씬 좋습니다. 홈바와 아일랜드 사이 통로는 950, 주방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900으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잡아줘야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중 구조로 주방을 잡을 때 인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홈바 상부는 도어 없이 선반으로 처리했고 선반 밑에는 전부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상판에 커피 머신 두고 잔이나 소품을 올려두면 카페처럼 보입니다. 가구재는 한솔 조슈아 라이트의 클레이 크림 조합이에요. 따뜻한 웜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마감재입니다. 아일랜드 상판은 파타고니아 세라믹인데요. 패턴이 불규칙하고 개성이 있어서 봐도 질리지 않아요. 아일랜드 옆쪽으로는 브론즈 거울을 넣었는데 이렇게 거울이 들어가면 확실히 주방이 넓어 보입니다. 메인 주방을 뒤로 숙였다고 하더라도 아일랜드에 보조 싱크볼을 남겨두세요. 홈바로 쓰는 공간에서 생각보다 물을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뒤쪽 주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싱크볼은 꼭 설계하세요. 메인 주방 레이아웃도 잠깐 설명드리면 들어가면서 맨 우측에 냉장고를 뒀어요. 그 좌측으로 상하부장이 쭉 들어가는데 좌우폭이 3500 정도는 됩니다. 여기서 인덕션이랑 싱크볼 사이는 1600 정도로 넓게 잡았어요. 음식 재료를 마음껏 펼쳐놓고 작업할 수 있고요. 싱크볼은 창가 앞쪽으로 살짝 옮겨서 답답하지 않게 풀었어요. 맞은편 수납은 광파 오븐, 밥솥장, 그 옆에 인출식 하드웨어를 넣었습니다. 여기가 전면 주방에서 본 홈바 옆 공간인데 가구를 세우면서 계고부를 나눠서 일부는 전면에서 쓰고 나머지 후면에 쓰고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면 사용성이 좋아집니다. 주방에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저희는 독일 제품 헤펠레를 기본으로 씁니다. 여 닫을 때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고급 하드웨어를 쓸 때는 오스트리아 제품인 블럼을 쓰는데요. 서랍은 매일 여 닫는 거라 하드웨어가 좋으면 쓸 때마다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서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도 5년 쓰고 10년 쓰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요즘 세탁실을 실내로 옮기는 경우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세탁기 배수 배관을 물론 따로 잡지만 혹시 역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번 연구 끝에 세탁기 자리 가운데에 비상 배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먼저 바닥 테두리에 1cm 정도의 턱을 올려서 실내로는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해두고 바닥탄을 80mm 정도 올리면서 육가 쪽으로 물매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두면 이쪽으로 물이 넘치더라도 자연스럽게 배수구로 빠지게 됩니다. 이 공간은 전부 타일로 마감했는데요. 세탁실은 물을 쓰는 공간이라 도배보다는 타일로 마감하는 게 좋아요. 물 튀어도 닦으면 되고 곰팡이 걱정도 덜합니다. 화장대를 숨기면 안방이 더 깔끔해집니다. 화장대라는 게 현실적으로 써보면 화장품이 여기저기 나오고 매번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도어를 달아두면 필요할 때만 열어 쓰시고 평소에는 깔끔하게 닫아둘 수 있습니다.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화장대 상판은 주방에서 사용한 파타고니아 세라믹으로 포인트 줬는데 세라믹은 항상 큰 원장을 쓰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활용해주면 로스 없이 알뜰하게 쓸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은 과감하게 털면서 깊이를 좀 더 확보하고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책상을 넣어드렸어요. 붙박이장 볼륨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안방 드레스 공간을 이렇게 서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티 안 나게 고급스러운 욕실 이렇게 따라하세요. 먼저 타일은 600에 1200각 노블 블랙 컬러로 무게감 잡아줬어요. 어두운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이 타일 추천합니다. 마블 느낌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세면대 디자인에 따라 욕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벽부용 타입의 세면대를 추천드려요. 이게 냉온수와 배수관도 가려줘서 좀 더 깔끔하고 관리 유지에도 용이합니다. 수전은 필로토의 봇대 벽매립 5507 무광 니켈입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어느 분위기에서나 잘 어울려요. 파티션은 유리보다 타일이 좋고 콘센트는 욕실장 안에 매립하세요. 수건걸이나 옷걸이, 휴지걸이 같은 액세서리는 한 브랜드로 통일해야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성공적으로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쓸 곳과 아끼는 곳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샤시, 신발장, 붙박이장을 리폼하면서 아낀 비용으로 히든도어, 대형 타일, 세라믹에 투자하는 거죠. 이런 판단들이 모여서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디자인 소금의 마감 디테일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